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사망원인 2위, 바로 심장질환이라고 하죠.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심장질환 보험을 어떻게 잘 가입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백신 때문에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꽤 계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에서는 이 아나필락시스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에는 50대 주부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조금 늦은 시기에 보험을 가입하셔서 자신의 보험을 확인을 원하신다고 하는데 시청자분들도 지금 바로 내 증권과 함께 비교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 그 부담을 보험플랜 119에서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2번. 지금 바로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부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채팅 통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네, 그럼 힘차게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망원인 2위라고 하니까 심장질환 준비 필수겠죠. 자, 거기에다가 오늘 아나필락시스 보장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좀 흔하다고 하거든요. 한진아 전문가님과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한진우입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 접종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뉴스를 보면은 이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요, 두통, 근육통, 피로함, 오한, 발열 등과 같은 증상들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반응들은 우리 몸에 들어온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때보다는 2차 때 조금 더 수월하다고도 하는데요. 이 백신 부작용 사례들을 보면은 심근염이라고 해서 심장 근육에 발생하는 염증이 있고요. 또 심낙염, 심막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심장을 둘러싼 막에 염증이 생기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아나필락시스도 간혹 발생이 된다고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또 관계가 있고 또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를 선택함에 있어서 또 보험회사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또 이 아나필락시스를 보장해주는 보험회사와 또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인의 대표 사망 원인 2위가요. 심장질환입니다. 이 심장질환은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있는데요. 발병률도 높고요. 또 발병이 됐을 때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질환이 심장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과거에 내가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심장질환 관련 담보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요. 과거에는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선택을 하고 싶어도 못 하셨을 거나 이후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나왔지만 또 정보가 없어서 가입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 가장 핵심인 협심증이 발병이 됐을 때 이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에서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00% 허혈성 심장질환을 100% 보장해주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또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질환을 알아보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협심증. 자, 이 협심증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 이전에 올 수가 있는 질환인데요.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심장이 조여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질환이 바로 이 협심증이고요. 여기서 이 혈관이 막혀서 혈류가 차단돼서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는 것이 심근경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혈성 심장 질환 관련해서 협심증과 심근경색 모두 다 보장될 수 있는 허혈성 심장 진단비 선택을 잘 하셔야겠고요. 자, 수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수술이 관상동맥 확장술 또는 관상동맥 성형술이라고도 하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스텐트 삽입술. 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수술이 관상동맥 확장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에 막혀 있는 곳에다가 풍선을 이용한 관을 삽입을 해서 풍선을 확장시키고요. 거기에 이 스텐트 그물망을 삽입을 해서 혈류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인데요. 평균 수술비는 약 240만 원 정도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수술을 했는데도 이 수술이 잘 안 되거나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할 수가 없을 때는 또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이 있는데요. 이 관상동맥 우회술은요, 대체 혈관을 찾아서 그 대체 혈관에서 심장까지 연결을 해서 혈류를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수술인데요. 관상동맥 우회술 같은 경우는 평균 수술비가 3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와 더불어서 이 수술비 특약은 반드시 잘 준비를 해야겠고요. 또 수술비 중에서도 이 스텐트 삽입을 할 때는 급성 심근경색이 와서 아주 응급하게 동네 응급실에 가서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뭐 당장 큰 병원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동네 응급실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다음 날 큰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검사를 했더니 자, 어제 응급실에서 한 수술이 급하게 하는 바람에 약간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제 수술을 했고 오늘 수술을 했습니다. 이럴 때 수술비가 2번 지급되는 회사, 어떤 횟수나 제한 없이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급해주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급성 심근경색보다도 허혈성으로 관련된 모든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보상이 안 되는 심장 질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부정맥과 심부전입니다. 자, 부정맥은 우리 심장 박동에 자극을 주는 전기 신호가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이제 뛰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하는데요. 자, 빈맥 1분에 100회 이상 심장이 빠르게 뛰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요. 서맥 1분에 60회 이하로 천천히 뛰는 현상을 서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불규칙하게 아주 잔잔하게 이렇게 심장이 떨리는 것을 심방세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정맥과 또 심부전, 심부전은 심장 기능이 저하돼서 우리 신체에 혈액을 원활히 공급을 못하는 질환이 바로 이 심부전인데요. 이러한 부정맥과 심부전에 대해서는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정맥과 심부전을 보장해주는 또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허혈성 심장 질환 환자 비율인데요. 물론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많습니다. 더 많지만 기타 심장질환 부정맥과 이 심부전 관련된 환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늘어나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 허혈성 심장 질환만 갖고 있다면은 보상을 받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정맥과 심부전까지도 보장해주는 보험회사를 잘 찾아서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기타 심장질환 부정맥과 심부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몇 개 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회사마다 심장질환의 코드가 어떤 회사는 보장을 해주고 또 어떤 회사는 보장을 안 해주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회사별로
부정맥과 신부전 어떻게 보장을 해주는지 제가 보험회사를 언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니셜로 B사, Q사, G사, C사 이 네 가지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G사 같은 경우는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어요. 다 보장을 해줘요. 하지만 이 회사의 단점은 부정맥과 신부전의 수술비가 지급이 안 돼요. 수술비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제외를 할 거고요. 지금 C사 같은 경우도 지금 빠지는 것도 있지만 또 9월 달부터는 가입금액 한도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C사도 빼고 지금 이 B사와 지금 Q사 이 두 군데 회사를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자, I20부터 I25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다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또 I30부터 I43 이제 심장 염증과 심근병 관련돼서는 B사는 보장을 해주는데 Q사는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I46부터 I49까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정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I50이 이제 신부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 B사 같은 경우는 I49 기타 부정맥은 보장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Q사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보장을 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B사가 더 많이 보장을 해주고 유리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단순 비교로 봤을 때는. 하지만 또 이 Q사의 장점이 이 I49라는 기타 부정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I49 기타 부정맥인데요. Q사, 자 여기가 Q사고 방금 말씀드린 B사가 여기입니다. 자, 범위로 보면은 B사가 굉장히 넓습니다. Q사가 보장 안 해주는 심근병증이 있고요. B사 같은 경우 심장 염증 질환에 대한 코드가 Q사는 없지만 B사는 있고 또 Q사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심장 판막 협착증은 Q사는 없지만 또 B사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 이 B사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기타 부정맥은 보상하지 않음.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Q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없지만 기타 부정맥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양사가 똑같아요. 모두 다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는 똑같지만 이 기타 심장 질환과 심혈관 질환 여기서는 코드에 따라서 회사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제 입장에서 뭐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고 정보를 취득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비교를 해보시고 뭐가 더 좋은지 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 Q사 같은 경우에 I49 기타 부정맥 보장을 해주고 B사는 보장을 하지 않는데요. 자, 작년에 환자 수를 보니까요. I49 기타 부정맥 환자 수가 14만 1,800명. 그리고 심근염 등 이 심장 염증 관련된 환자 수는 11,700명으로 압도적으로 기타 부정맥 환자 수가 많이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 심근병증 환자도 알아보니까 약 5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심장 판막 협착증 환자 같은 경우는 약 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7만 명에 11,700명까지 합한다 그래도 약 8만 명이기 때문에 이 기타 부정맥 환자 수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더 많다라고 해서 이 기타 부정맥 또 질환이 내가 진단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또 여기에 해당되는 진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 보험사별로 장단점을 잘 아시고 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허혈성 심장 수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정맥과 심부전 관련된 수술은 전혀 보장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장질환 수술비 또는 기타 심장질환 또는 특정 심정질환 수술비에서는 부정맥과 심부전 그리고 관련된 수술비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대 질환 관련된 수술비 담보들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심장 질환과 또 뇌혈관에 대해서 1번으로 가입을 해야 된 담보는
바로 이 심뇌혈관 진단비, 수술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수술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어제 응급실에서 급하게 스텐트 수술을, 삽입 수술을 하고 다음날 큰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더라도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 보장되는 담보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담보들이 전부 다 2대 질환 관련해서 보장을 해주는데요. 다음으로는 질병 1호종, 그 다음에 123대 질병, 그리고 5대 기간 질환 수술비 순으로 이렇게 가입을 해주면 좋은데요. 자, 이렇게 다 가입을 하려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기존에 건강보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체크해서 이렇게 추가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 수술비가 있는데요. 이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지만 보장 금액이 30만 원밖에 안 되고 또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 수술비는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대 질환, 이제 진단비, 부정맥과 또 신부전 보장해주는 회사, 대표적인 회사 2군데를 알아봤고 또 수술비 담보들은 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수술비 담보를 선택하는 거, 자,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봤고요. 자,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요즘 뉴스에서 가끔 보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이 백신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백신 사망자보다도, 코로나 백신 사망자보다도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자주 언급이 되고 나오기 때문에 또 보험 상품도 있고 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필락시스가 뭐냐? 자, 아나필락시스는요, 한마디로 알레르기인데 이 알레르기가 아주 심한 중증 알레르기, 아주 심각한 알레르기를 우리가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백신, 약물, 주사로 오는 확률보다도 우리가 어린아이들, 또 젊은 분들, 면역 체계가 약한 분들이 이런 음식물 또는 뭐 벌초에 산에 갔는데 벌이나 개미에 쏘여서 또 반응하는 아주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을 우리가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백신 때문에 또 뉴스에서 보시고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들이 아주 심각하고 중증 알레르기가 아나필락시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증상들에 대해서 보면요, 아주 위급한 증상들이 있어요. 아주 위급한 증상들은 보면은 호흡곤란, 가슴 통증, 쇼크, 심장 마비, 실신, 의식 저하, 이런 위급한 증상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또 이 아나필락시스 위급한 증상들 외에 심각한 증상들, 심각한 두드러기, 심각한 가려움증, 심각한 홍조, 이렇게 위급하고 심각한 증상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나필락시스 관련해서 응급실을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위급하지 않고 그냥 심각해서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내 몸에 두드러기가 아주 심하게 나서 내 발로 일반 병원을 내원을 해서 진단을 받았더니 아나필락시스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고 위급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몇 개 보험회사에서 아나필락시스 진단비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어떤 회사는 응급실을 가야지만 진단비를 보장해주는 회사가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응급실을 가지 않고 그냥 병원에 가서 아나필락시스라는 진단만 받아도 진단비를 지급해주는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자,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뻔하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개 회사는 없지만 아나필락시스를 보장해주는 다른 회사들은 응급실 내원이 필수인 반면에
자, Q사 같은 경우는 응급실 내원 여부 상관없이 내가 병원에 갔더니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았을 때 2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담보는 한 번 받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연간 1회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뭐 올해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뭐 내년 또는 내후년에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담보가 또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관련된 이제 질병 코드 번호는 이렇게 관련해서 굳이 응급실 내원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 병원에서도 이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2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정 감염병 입원 일당이라고 해서 자, 특정 감염병에는 특정 감염병 분류표에 여러 가지 특정 감염병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요즘 코로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내가 입원을 했을 때 1일 5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자, 기한은 1일부터 30일까지만 보장을 해주는 특정 감염병 입원 일당이 있는데요. 특정 감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을 했을 때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쌀까요, 비쌀까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질병 입원비나 상해 입원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성비가 좀 떨어지고 보험료가 비싼 반면에 이렇게 해당 특정 감염병으로 입원을 했을 때 이제 지급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그 심장 질환 진단과 수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비와 특정 감염병 입원 일당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을 해봤을 때 이제 보험료가요. 30세 같은 경우 남성 34,000원, 여성 24,000원, 그리고 50세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 34,000원, 남성분이 61,900원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뇌혈관 진단 1과 뇌혈관 진단 2가 있죠. 과거에는 뇌혈관 진단비가 이렇게 통합해서 하나만 있었어요. 이렇게 한 줄로 된 진단비만 있었는데 이렇게 구분이 된 이유는 자, 뇌출혈을 진단받았을 때 과거에 뇌혈관 진단비만 갖고 있다면은 소멸이 됩니다. 한 번 받고. 하지만 이렇게 두 군데로 돼 있을 때 뇌혈관 진단비 또는 특정 뇌혈관 진단비에서 한번 보상을 받고요. 그 다음에 뭐 진행이 돼서 뇌출혈이나 뇌졸중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 했을 때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이렇게 1과 2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심장질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질환 역시도 우리가 협심증이나 또는 허혈성 심장질환, 아까 말씀드린 부정맥이나 심부전을 진단받았을 때 한 번 받게 되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심근경색까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소멸이 되지만 심근경색 관련된 또 진단비를 이렇게 2로 나눠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비, 뭐 뇌혈관 진단비나 심장질환 진단비 같은 과거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주지만 여기서는 최소 2번은 나온다.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한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뇌 수술을 하시고 또 뭐 이렇게 드물지만 심장 수술을 하시더라도 관계없이 제한 없이 수술비가 나온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심장 질환 진단과 수술 그리고 또 아나필락시스 관련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 심장질환 범위, 과거에는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있었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심장질환까지 있다. 그리고 그 심장질환의 핵심은 부정맥과 심부전인데 회사에 따라서 부정맥 코드 중에 I49를 포함해주는 회사가 있고 또 어떤 회사는 I49는 빠지지만 심근염이라든지 심근병, 기타 또 다른 보장을 해주는 회사가 있다. 그래서 질병 코드별 보험회사를 확인을 잘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수술비 역시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보장이 안 되는 부정맥 심부전 관련해서 심장질환 수술비도 잘 선택을 하셔야겠고요. 아나필락시스 진단금 수령할 때 우리가 응급실 안 가도
일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도 받을 수 있는 조건 확인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방금 설명드린 심장 질환과 아나필락시스 모두 유병자 분들도 가입이 다 가능하십니다. 일반 표준체만 가입이 가능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약을 먹고 계신 분들도 다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3대 사망원인 2위에 속하는 심장질환 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망원인 1위라고 하는 암보험 그렇게들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바로 그 다음 2위인 심장질환 준비는 좀 꼼꼼하게 못하신 분들이 대다수인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증권들보다 훨씬 더 넓고 쉽게 받을 수 있는 심장질환 보험 오늘 소개해드린 거고 코로나 백신으로 주목을 받았을 뿐이지 정말 여러 가지 사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보장 그리고 코로나로 입원비까지 매일 5만 원씩 주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벌써 어디 회사요? 지금 연락을 주고 계신데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2번 여기로 전화 가능하고요. 그리고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도착한 문자 볼게요. 4810님께서 자, 방송 보면서 내가 가진 심장 보장을 좀 확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에는 심장 질환의 특약이 없는데 추가로 이것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자, 한진호 전문가님, 심장 질환이라는 게 저희가 예전에 없었던 더 넓은 보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만 따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걸까요? 자, 과거에 가입하신 보험이요. 그때는 심장 질환 특약이 없어서 가입을 못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회사의 상품 중에 심장 질환 보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심장 질환 특약만 추가하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요. 자, 새로 생긴 특약이라 하더라도 기존 내 보험에 새로운 특약을 넣을 수는 없고요. 자, 심장 질환 진단비 관련해서 아주 최소 보험료로 나에게 가장 저렴한 보험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새롭게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새로 나온 보장인 만큼 여러분들의 보장인 지금 없다고 하고 새로 저렴하게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진호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정리해드리고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사연이 도착해 있다고 합니다. 화면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50대 주부입니다. 지인을 통해 설계사분을 만났습니다. 보험이 하나도 없던 상황이라 추천을 받고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모두 보장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연금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했는데요.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긴 했지만 낸 보험료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무리해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되는 질병이 제가 원하는 질병인지 궁금하고요.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런 50대 주부분의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보험을 좀 확인하기에는 새로 가입하기에는 좀 부담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험에 대한 확신도 좀 없는 상태이신 것 같아서 민정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니까 와, 보험이 말만 들으면 연금도 되고 이자도 받을 수 있고 다 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이면 저도 좀 가입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증권이었어요? 일단은 종신보험이었고요. 종신보험이요? 네, 가격대가 좀 많이 높았고 네. 이분이 이제 보험을 40대부터 가입을 하고 싶으셨다고 했는데 뭐 이제 본인의 말씀으로는 뭐 여력도 좀 좋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될지 몰라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본인이 원래 가입하고자 했던 것보다는 한 굉장히 늦게 약 한 7년, 8년 정도 후에나 가입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조금 늦게 보험을 가입하는 만큼 사실 비쌀 거에 대한 각오는 좀 어느 정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런저런 보장이 좀 잘 돼서 내 아이들에게 나중에 노후에 어떤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좀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초반에. 일단 암을 비롯해서 아플 때도 보장도 다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 가입하신 게 종신보험이라고 하시니까 좀 가우뚱했는데 네. 저희 종신보험 하면은 사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장 내용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은 이제 뭐 보장 내용은 이제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거죠. 이 보험 하나로 다 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네. 보험 가입할 때. 그런데 보험에는 내가 아프고 다쳤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장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보험의 기능 중에 하나는 저축, 연금, 노후 보장 그리고 또 사망보험금과 같은 그런 기능도 보험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할 일이 다 다르게끔 그렇게 구성돼 있는데 내 생명보험 하나든 손해보험 하나든 이거 하나로 다 된다라는 말은 사실 거짓말에 가깝죠. 왜냐하면 그 기능과 장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종신보험, 이거는 생명보험에만 있는 보험이고 말씀하신 대로 사망보험금을 중점적으로 보는 보험이죠. 지금 보험료가 24만 9천 원, 거의 25만 원 돈인데요. 이 보험료의 70% 이상이 전부 다 사망보험금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으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거나 혹은 보장이 작거나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그냥 증권을 보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고요. 사실 은행 같은 곳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저축을 하고 보험은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은행에는 일단 장기적인 저축 상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어떤 목돈을 마련하거나 굉장히 이자를 좀 높이 받기 위한 좀 장기적인 플랜의 저축은 전부 다 보험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은행에 가면 가끔 뭐 10년 납, 뭐 15년 납 이런 것도 있던데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은행의 상품이 아니고 어떤 보험에 있는 것을 은행에서 대신 판매해주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에다가 장기 저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기능이 전부 다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건데 내용을 한번 뜯어볼게요. 우선은 사망보험금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암진단비 그리고 소외감 진단비로 나눠져 있죠. 우리가 암보험할 때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은 일반암, 즉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위암, 폐암, 간암 같은 그런 암에는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어떤 뭐 자궁암,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방광암 이런 어떤 생식기와 관련된 암에는 1,500만 원만 지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 강의에서 심장에 대한 어떤 그런 강의도 해주셨지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아니고 심장질환 전체도 아니고 급성심근경색 즉 협심증도 보장되지 않는 아주 좁은 범위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금액 자체도 좀 적죠. 내가 내는 보험료는 25만 원 정도가 되는데 네. 굉장히 금액이 적은 걸 알 수가 있고 뇌질환도 마찬가지죠. 100% 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같은 그런 범위가 큰 어떤 그런 특약이 아니고 지금은 한 8% 정도만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뇌출혈 진단비만 가입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주요 특약들이 전부 다 갱신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24만 9천 원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 1년 뒤부터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내포한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 속상하지만 첫 페이지부터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50대 여성분의 증권이잖아요. 이분의 니즈는 살아있을 때 보장을 잘 받고 싶다 이것인데 정작 사망이 70%라니까 좀 속상한데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내 증권의 확인을 원하실 것 같아서 이제 다 같이 보험 점검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이렇게 내가 보험이 하나가 있거나 혹은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내 보험의 뼈대가 되는 것이 주로 금액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 종신보험이다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일반 종신보험인 분들보다 오히려 CI 종신보험인 분들도 굉장히 많게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기존 보험을 좀 점검하시기 위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해봤어요. 우선은 내가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한 것이고 이분의 경우는 자녀들이 전부 다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는 거의 없으시고 내가 나중에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아프면 그 어떤 치료비라든지 혹은 생활비 이런 부담을 내 아이가 좀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이분의 어떤 보장에 대한 니즈였는데요. 이런 보장 내용이 충분히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앞서 제가 짚어드린 대로 암진단비 같은 경우도 어떤 암은 100% 주지만 어떤 암은 또 50%만 주는 그런 보장을 볼 수가 있었고 뇌나 심장 쪽에 대한 보장이 굉장히 적었어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보험을 가입하기 1년 전에 유방의 어떤 섬유선종 그리고 자궁의 낭종이 있어서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당연히 생식기암 쪽에 조금 불안함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분인데 네. 아까 보셨다시피 소외감으로 나눠져서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만약이라도 내가 자궁암이나 유방암에 노출이 됐을 때 과연 1,500만 원이면 충분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은 보험료를 많이 내더라도 내가 보장을 충분히 받기를 원하셨던 분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연금 전환. 이 보험은 좀 비싸지만 나중에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도 전환할 수 있어. 물론 당연히 연금으로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내가 얼마를 받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연금으로 전환했는데 몇만 원 받는다. 그런 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즉, 이 연금 재원이 충분히 마련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이분이 지금 연세가 50대 중반이세요. 그리고 이 보험은 20년 납입입니다. 이분이 어떤 원금이 되기 위해서 내가 냈던 돈의 원금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납입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서부터가 원금이라는 거예요. 이자는 그 이후부터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죠. 이분이 20년 후면은 70대 중반이에요. 70대 중반부터 이자가 불어나는데 언제 이자를 불리는 시간을 확보해서 언제 연금을 탄다는 얘기가 될까요? 그러게요. 80세, 90세 언제 연금을 탈지 전혀 보장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보험 중에 전부 다 연금에 투입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업비도 떼어야 될 것이고 보장으로 들어가는 돈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제로 저축되는 금액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데 70대 중반부터 그때부터 이자가 붙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여지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분의 다른 특약들이 전부 다 갱신형이죠. 그러면 그 특약들은 돈을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100세까지 내야 됩니다. 이분이 지금 있는 보험료와 70세 중반의 보험료는 또 다를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자가 불어나는 게 빠를까요? 보험료가 오르는 게 빠를까요? 즉 받을 돈이 불어나는 시간보다 내가 낼 돈이 늘어나는 게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자는커녕 내가 낼 돈만 더 늘어난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갱신형 특약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갱신형 특약을 가지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은 가입 당시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갱신형은 많이 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중엔 좀 많이 오를 거야 라는 그런 설명을 듣고 가입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너 얼마 오르지 않을 거야.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올라.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런 설명을 듣고 가입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오르면서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되는 거고 그때 돼서 내가 지금 이분이 섬유선종이라든지 자궁난종이라든지 어떤 양성종양 저금한 거였기에 망정이지 혹시라도 이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뭐 어떤 약을 드신다든지 어떤 질병에 노출되게 되면 그때는 이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갱신형 특약이 많이 오르던 오르지 않던 그때 되면 이 보험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고지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방의 선종, 자궁의 낭종을 제거하셨는데 이분이 실비보험은 있으세요. 그런데 수술하시고 입원하신 지가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아직 안 하셨다고 했거든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처음 가입할 때는 그것들이 어떤 전산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가입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분이 그것과 관련된 질병이 나오면 과연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분의 고지 의무가 제대로 안 지켜졌다라고 처음에 예상했던 이유는 만약에라도 그걸 고지했다면 이분은 유방이나 자궁에 대해서 부담보, 즉 몇 년간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될 텐데 이분의 보험에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았어요. 즉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하면 손해보는 건 보험사가 아니에요. 고객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네. 모든 보험은 내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나중에 보험 보장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건데 고지의 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보장을 못 받는 건 나 자신이고 우리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의 의무에 대한 것도 꼭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고객의 현재 건강 상태 그리고 미래 걱정되는 질병에 대한 니즈가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이분은 친정 어머님이 고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뇌졸중을 겪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즉 본인도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크신 분이었고 혹은 우리 외가에 의한 어떤 유전적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혹시 유전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보험을 보면 뇌출혈 8%밖에 보장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가장 문제는 이분이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 대부분은요, 가족분들의 보험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분한테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사실상 이런 부분을 다 점검하기 어렵겠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다 기억하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나는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사례를 가지고 있다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들과 좀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이분은 가장 간단한 이 5가지에 모두 다 어긋나는 그런 보험을 비싸게 가입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보험의 책임은 내가 지게 되는 거잖아요. 지인분의 소개라고 했는데 소개받은 설계사 말만 믿고 그냥 가입을 하기보단 결국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범위를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알아야 될 체크 포인트 이제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네. 뇌나 심장에 관련된 건 아까 강의에서도 앞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뇌출혈이나 뇌졸중은 범위가 좁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혈관 질환 수술비 등으로 보장을 하는 것이 좋고 심장의 경우는 지금 새로 나와 있는 그런 심장 질환 수술비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추가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암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나는 암이 너무 걱정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 나는 암보험만큼은 정말 좀 크게 가져가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암보험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 중에요. 소외감, 생식기암으로 분류되는 저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그다음에 방광암, 대장 전망내암 등등에 대해서는 아까 보신 대로 50%만 지급한다. 혹은 10%, 20%만 지급한다. 이런 보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암에 걸리면 한 1억 나와. 난 그 정도로 튼튼하게 암보험을 가입했어. 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지금 이분과 같이 내가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또 나는 10%밖에 안 나오는데 나는 50%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를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확인하시거나 체크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또 한 번 내 자신이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보험들을 분류해서 지급하는 보험사나 보험 상품이냐 아니면 이런 보험들이던 일반 암이던 간에 전부 다 지급하는 보험사냐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체크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제가 방송할 때마다 강조하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도 앞으로 이제 그림이 보일 텐데요. 이 특약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특약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가 몇 군데 없는 데다가 생명보험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특약이 그냥 없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를 선택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 내가 암이 걱정이 되든 뇌졸중이 걱정이 되든 그 진단비를 한번 받고 암이나 뇌졸중 같은 진단을 받게 되거나 그런 수술을 겪게 되면 당연히 후유장애는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질병 후유장애 특약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중복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약 또한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이분의 특약들이 전부 다 갱신형이었잖아요. 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비싸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분이 24만 9천 원씩 3년을 내고 3년 지금도 뒤에 비싸요. 오른 금액, 그렇죠. 네. 지금도 비싼데 계속 오르겠죠. 20년간 계속 오를 겁니다. 그 이후에는 갱신형이 아닌 거에 대한 보험료는 빠지겠죠. 조금 싸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특약들이 더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질병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당연히 보험료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엔 또다시 24만 9천 원을 넘어서는 날이 올 거고, 나는 이걸로 연금을 받고 내 노후까지 보장이 된다고 해서 다른 저축을 하지 않고 이 보험 하나로 해결을 할 줄 알았더니 내는 돈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내가 받을 돈 혹은 받은 이자보다 내가 낼 돈이 더 늘어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형을 가입하는 거는요, 내가 보험의 어떤 뼈대를 충분히 갖추고 나서 비갱신형으로, 그 다음에 나는 암이 더 걱정돼, 혹은 뇌나 심장 쪽이 걱정돼라고 할 때 또 비갱신형을 가입하기엔 너무 비싸. 그럴 때는 갱신형 특약을 보너스의 개념으로 추가하실 수는 있겠으나, 갱신형 보험을 뼈대로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험을 리모델링 해주셨을까 궁금하네요. 네, 종합보험으로 손해보험에 있는 종합보험으로 네. 일단 설계를 해드렸고요.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보다는 보장 금액은 훨씬 크고, 그다음에 보장 범위도 훨씬 더 넓혔죠. 없었던 질병 후유장애 특약도 들어갔고, 아까 그 보험에 보면 입원비는 있는데 수술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술비들도 넣고 오히려 가성비가 떨어지는 입원비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사망보험금은 전혀 니즈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보험료는 확 낮춰서 기존 보험의 어떤 한 60% 수준인 16만 원까지 낮춰드렸고, 이 보험은 현재 금액이 16만 원도 사실 보험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는 분들에겐 비싼 금액일 수 있어요. 다만 이 보험은 갱신형 특약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혀 오를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금액만 낮아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를 위험성까지도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한 이렇게 되면은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차라리 그 돈으로 만약에 저축이나 연금에 대한 니즈가 있다면 그 부분을 더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복리이자가 가능한 확정금리형 상품을 따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렸고, 그 부분은 차후에 본인이 충분히 고민해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도 저축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보장을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이분은 결국 종신보험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저와 상의 후에 결정을 하셨고요. 종합보험을 추가함으로써 보장 금액은 늘리고 보장 범위는 넓히고, 그다음에 보험료는 낮추면서 따로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지까지 열어두셨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요. 차후에 자녀들 보험에 대해서도 한번 상의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상담을 종료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제안해주신 플랜까지 만나봤습니다. 보험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하신 주부분, 50대 주부분께서 종신보험을 잘못 가입하신 사례였습니다. 보장의 범위랑 가성비 다 따져서 꼭 가져가야 되는 질병 후유장애까지 다 넣었는데 보험료가 8, 9만 원 절약됐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지인 믿고 설계사 믿고 가입한 보험의 확인을 원하신다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02-315-2662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13-3366-0110번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